2017년 5월쯤이니까 조민정 수석 임명식이죠. 그때 그 한국투자증권 증권사 직원에게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설립부터 관여했던 사모펀드 운영사가 있다. 남편이 청와대 가면 주식을 팔아야 하니 그 돈도 이곳에 넣으려 한다. 방편을 알아보라. 사모펀드 운영사, 내가 설립부터 관여했던 회사가 있다. 코링크를 얘기하는 거죠. 정 교수가 코링크 PE에 직접 개입했다라는 진술을 증권사 직원에게 확보를 했습니다. 짙어지는 실소유주 의혹이에요. 그리고 정경심 씨가 10억을 받게 되죠. 조 씨, 조국의 오촌 조카가 지난해 8월 코링크에서 빼돌린 13억 중에서 10억 원을 정경심 교수에게 줍니다. 정경심 교수가 수익이 신통치 않자 조카를 압박 회유했던 것 아니냐 검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투자금 회수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억대 횡령 혐의 공범을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다는 거예요. 횡령 공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더욱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좀 나눠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앞서 정경심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될 당시에 본인의 이제 집사처럼 관계를 했었던 한국투자증권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내가 설립부터 관여했던 운용사가 있다. 남편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주식을 팔아야 하니 주식 판 돈도 이곳에 넣으려 한다. 방편 알아보라.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설립 시기가 2016년 정도 되죠. 그러면 이미 조국 장관의 그 청문회 정원이 거짓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 하나 여기가 있고요. 또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어쨌든 사모펀드를 할 수 있으나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화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주식을 그냥 그대로 두기는 아까우니까 이제 밝은 사모님이 그걸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겠다. 주식을 없애는 방식으로 코링크에 더 돈을 투자하겠다. 실제적으로 투자 문의를 했던 적이 있죠. 200배 투자를 하다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루어졌지만 본인이 아닌 다른 친척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그런 것이 이 지점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결과적으로는 브라인드 펀드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이 회사가 투자한 회사의 자문 고문료를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브라인드라는 말을 들어올 이유가 없었고요. 이거 블라인드 펀드 아니다. 네,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브라인드다 아니냐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청문회에서 자기는 몰랐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블라인드를 급조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조사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이 나타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 허은하 소장님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의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네. 허은하 소장님 어디서 돈을 받아와요? 그러면은 남편분께서 얼마 이상쯤 됐을 때 그 돈 어디서 받은 거야? 라고 물어봅니까 보통? 제가 얼마를 받아온 걸 알았을 때요? 네, 밖에서 뭐 일하시는 분이니까 월급도 받고 뭐 특강비도 받고 누구한테 빌려준 돈도 받잖아요. 그 10만 원, 20만 원부터 다 알고 싶어 하던데 남편은? 네. 남편은 굉장히 디테일한 네, 많이 디테일한 것 같아요. 10만 원 딱 받아도 10만 원 어디서 났어? 뭐 이렇게 네, 물어본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벌었는지 무엇을 했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거죠. 그 개인적으로 돈이 저는 생기는 거. 한 30만 원부터 물어보는데 남편은 10만 원부터. 그러니까 작은 돈이라도 그게 어디서 생겼는지를 되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은하 소장님이 만약에 어디서 10억을 받아왔다. 그럼 남편이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당연히 물어보죠. 정경심 교수가 10억 받아왔잖아요. 네. 근데 그 돈을 횡령한 돈이에요, 오촌 조커가. 그럼 조국 장관이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10억 원 어디서 났냐? 그건 횡령을 한 걸 아는 겁니까? 지금. 알든 모르든 아내가 어디서 10억을 받아왔잖아요. 그건 당연히 물어봐야죠. 지금 뭐 저희 남편뿐만이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부인이 예를 들어 그렇게 큰 돈을 만지지 않던 부인이 예상치도 못한 그렇게 큰 돈. 저희 10억을 어떻게 손으로 잡아봅니까? 현금으로 들고 왔단 말씀이시잖아요. 모르죠. 뭐 현금이든 네. 아니든 뭐. 그 돈에 예. 대한 용처를 밝히지 않는다? 물어보지 않는다? 그런 남편은 또 세상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럼 김광삼 변호사님. 아까 오촌 조커가 횡령한 금액 중에 일부를 정경심 교수에게 줬잖아요. 그렇다면 횡령에 대한 공범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국 장관이 이 돈, 횡령한 돈의 일부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알기만 하고 그 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관여를 안 했다고 하면 횡령의 공범이 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단순히 10억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내가 그 우리 오촌 조카가 13억 정도 빼돌린 거 있는데 내가 10억 가져왔어. 그 상태에서 알게 됐다고 하면 그건 횡령죄 공범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10억을 돌려받기로 했어. 어떻게 돌려받기로 했지? 뭐 이렇게 뭐 담보 잡히고 횡령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가져오기로 했어. 여기까지 횡령이 안 되는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코링크 피와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실질적으로 관여를 했고 또 횡령에도 관여를 했고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오촌 조모 씨하고 조국 장관이 통화를 했다든가 그 장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면 넓은 의미에서 이제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원래 사모펀드라는 것이 뭐 블라인드 펀드가 됐건 뭐 무슨 펀드가 됐든지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면 그건 청산해야 돼. 만기가 돼서. 근데 이건 청산이 되지 않았잖아요. 계속 펀드를 운영하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데 거기서 돈을 받았다? 그것은 자기가 투자한 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고 예. 다른 목적으로 돌려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예. 그것은 제가 횡령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횡령한 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만기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느닷없이 받았다. 그래서 이걸 그냥 돌려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펀드가 청산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청산이 돼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는 반드시 횡령으로 공범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 그럼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횡령 공범으로 검찰이 보고 있다는 건데 네. 남편과 아내는 경제 공동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알 수는 있겠죠. 알 수는 있는데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 설사 뭐 조국 장관이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횡령하는 데 있어서도 같이 상의를 하고 했다 하더라도 정경심 교수가 내 남편 조국 장관과 다 상의를 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얘기 안 하겠죠. 예. 설사 공모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증거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일단은 오늘자 조간신문 기사들을 보면 이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사실상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한 50억을 넘게 횡령한 부분 중에 10억 원을 받았던 부분이 횡령의 공범으로 검찰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나옵니다. 예. 어저께 아마 돌직구쇼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횡령의 공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죠. 오늘부터 조금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시기는 2017년도 5월달 문재인 정부 취임하고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 2017년 3월달이죠. 박 전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난 뒤에 이 오촌 조카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3월달에 있었던 일이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동생과 함께 코링크 피의에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5억을 밀어넣는 그 시점으로 아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받았던 돈 10억 원은 결과적으로 우리 변호사님이 너무 잘 설명해 줬지만 내가 사인간에 돈을 빌려준 걸 받은 거라면은 오촌 조카의 부인한테 준 거예요. 예. 오촌 조카의 부인한테 5억을 받고 동생한테 줬던 3억, 2억은 동생과 정경심 교수가 함께 상속받은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동생한테 받아야 되는데 횡령한 돈에다 10억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채권 채무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네. 엄한 사람한테 10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채권 채무 관계는 아니라고 결정을 예. 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부 검사들이 하고 있는데 과거 적폐청산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지금 기억에 가물가물하지만 기재부 장관을 했던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징역 5년, 1심과 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아서 복역 중에 있는데요. 얼마의 돈을 받았는가? 1억 원의 돈을 받습니다.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뇌물죄로 징역 5년이 선고가 되는데요. 특가법에 따라서 뇌물 액수가 1억 원이 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한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과연 대가성과 뇌물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있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에 이끌었던 검찰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공직자에 있는 사람들이 폭넓은 과정 속에서 충분히 대가성을 담보하고 받았을 거라고 판단하고 기소를 했고 법원도 여기에 준해서 판단했습니다.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애들에 대한 정보들을 취득하고 종합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배터리 펀드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부분 속에서 사모펀드의 운영에 관련되는 내용들의 도움을 줬다라는 전제를 깔고 나서 본다라면 그로부터 10억 원의 돈을 정경심 교수가 받았는데 부분은 경제 공동체 관계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함께 연루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횡령죄의 공범으로 볼 것이 아니라 뇌물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의 적폐청산 수사팀이 해왔던 관행이거든요. 과연 검찰은 이 문제를 어디까지 끌고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여러모로 생기는 지점이 있습니다.